이번 주 아주 트래픽이 잘 나온 이슈가 됐던 보도 자료인데요. 네. 이제 전세 폭등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다. 네네네. 매매가는 네. 이제 반등을 할 네네. 예정이고 네. 뭐 전세가 굉장히 빡빡하게 네네. 상승할 예정이다라는 이 기사가 이제 좀 많이 최근에 카톡방에 나오죠. 네. 공유가 많이 되었어요. 네. 전세가 좀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 저한테 똑같은 질문 했잖아요. 연초인가? 한 중간 중순쯤에. 그 역전세, 그때는 한참 역전세 우려가 컸을 때예요. 근데 제가 역전세는 안 일어난다고, 안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왜냐면 차찬송이 태풍일 가능성이 높다고.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실제로 일어난 경우는 결코 없고, 오히려 전세 가격이 오를 여지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딱 그 말이 맞잖아요. 뭐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말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게 맞고, 실제로 지금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전세 가격은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고, 그때도 제가 입주 물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세가 높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고금리다 보니까 섣불리 집을 사기가 좀 두렵고,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도 좀 금리가 낮아졌으니 아무래도 좀 대기 수요들이 있고 하고, 그래도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잖아요.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빌라처럼 아파트가 막 그 깡통 전세로 막 되는 경우도 흔치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올라갈 여지는 더 있다고 봐요. 사실 연초에 전세 가격 전망은 네. 상당히 암울했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뭐 매매가를 끄집어 내릴 거다 이런 네네. 얘기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지금 후반부 전세 분위기 안 그런 전혀 것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얘기를 주장하셨던 분들이 약간 좀 하락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요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그때 더 하락할 거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계속 틀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언론에서는 계속 나오시죠. 그것도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저렇게 틀린 얘기를 하는데도 사과도 안 하고 언론에서는 더 저렇게 나올까? 오히려 그런데도 구독자들은 더 많아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맞는 말을 해도 맞는 말을 해도 구독자는 늘지도 않고 사람들이 왜 안 보는 걸까? 맞는 얘기를 해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이게. 전세 가격 전망을 해달라 그랬더니 신세 한탄을 하고 네. 있네요. 네. 제가 그래서 어쨌든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저렇게 전세 가격이 오르면 어떤 게 이제 일어나냐면, 이제 그 전세가가 높으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전세가가 높으면 내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월세 살면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갭 투자도 가능한 거잖아요. 전세가 차이만큼 또 그만큼 투자금이 적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은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 상승 에너지도 점점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면 예전처럼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듯이 가격이 확 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게 그러면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건사년에 매매가는 네네. 2% 정도 네. 하락할 것 같고 전세가는 2% 정도 상승, 그럼 갭이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승 에너지가 조금씩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아까 그 선배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 대학생 때 한참 취업할 때 제가 친구를 불러서 제 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니, 그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예전에 얘기를 해준 건데,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제 20대 때 이제 중후반 때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면 빨리 집을 사서 재테크를 해서 부를 창출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 친구한테 열변을 했대요, 제가. 대학생 때.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 실행에 옮겼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돌아보니 다 맞더라는 거예요. 20년 몇 년 전에 했던 얘기들이 다 맞더라. 근데 그때는 헛소리인 줄 알았다. 헛소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헛소리인 줄 알았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고, 이제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 청약이 됐어요. 그 친구도. 그래서 처음으로.
근데 돌이켜 봤더니 네 말대로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전 버전이 있지만 20년 버전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계속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그거를 말만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얘기를 계속 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이 후레인 TV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내용을 다 아시는지만 의외로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왜 사야 돼? 재테크를 왜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돈을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손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뭐 부동산이든 뭐 주식 좋아하면 주식. 근데 주식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힘들고 위험하니까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투자를 잘 하면은 훨씬 더 자산을 증식하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계속 누차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장의 하락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닥에서 좀 잡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직은 바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는 확실히 바닥으로 딱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한 번 더. 지금 바닥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질 여지도 있다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요 말에 좀 동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랑 상관없이 투자할 데가 없는 건 아니더라. 제가 이것도 한번 후레인TV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 아파트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에 전화했거든요. 저도 여기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2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너무 오픈하는 건 좀 그런데 2개 갖고 있는데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지금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면 바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왜 대기하고 있죠? 가격 때문에. 가격. 네. 조금 싸게 팔면 지금 바로 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2년 전에 저랑 저희 주변 분들, 회원분들한테 해서 샀던 건데, 그러면 2021년도에 사실은 뭘 샀어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왜냐면 다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약간 틈새로 혹은 소액으로 이렇게 좀 돌렸잖아요. 턴을 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도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안 좋고 해도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아파트를 보여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투자 금액도 많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로. 해봤자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뭐, 3천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3억이요, 3억. 84가. 네, 3억. 아, 예, 그러네요. 피가 1억 네네. 2천이니까. 그렇죠. 3억대. 네네. 한 3,700. 2억 8천. 3천만 원 정도 네네. 있었으면은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지역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 하지만 이런 거를 잘 찾으면 그래도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3천이면 사실은 이게 26평이거든요. 26평인데 이게 그 분양가 2억이 안 됐어요. 2억이 안 됐던 거예요. 2억 정도 됐던 거예요. 2억 정도. 그래서 P 4천 붙여도 2억 5천인 거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전세 가격이 지금 분양가라는 얘기예요. 아 진짜요? 네, 전세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와. 주변이 올랐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요거 하나 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만약에 팔면은 양도세율이 몇 프로냐면 제가 66%예요. 왜냐면 2년 보유했어도 예전에는 이게 일반 세율이었는데 지금 양도세율이 그러니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66%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이 남았다. 1억에 팔았다. 그러면 제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냐면 기본공제 250만 원 빼고 9,750만 원에 그냥 생각하지만 1억에 그냥 66%면 6,600을 낸다는 얘기예요. 6,600만 원을. 그러면은 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팔아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못 판다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러면 전세를 놓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1년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 그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여러 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난 거를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양도차손으로 그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5천이 났고 여기서 마이너스 2천이 났다. 그럼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상계 처리. 합쳐서 3천. 그렇죠. 3천에 같은 세율이니까 66%. 그럼 1,800만 원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팔 수 있다. 아, 못난이 팔면서 그렇지. 내 세금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물론 그 못난이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상계 처리를 해서 요거를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더 좋은 게 보이면. 그렇죠. 어.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같은 해 팔아야 되고 같은 명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11월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럼 이제 2달 남은 거예요 2달. 그럼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2개를 팔 수도 있는 거고 대신에 마이너스로 요거 하나 팔면 세금 66%니까 그러면 요거 2개를 합쳐서 양도차여손을 통해서 양도세를 낮추면 상관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다른 거를 팔면 되는 거고 팔면 되는 거고 또 다른 거를 또 팔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올해 하나는 팔 거예요. 왜 하나를 팔 거냐면 그 올해 12월이니까 하나 팔고 내년에 1월에 팔아도 연도가 달라지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무조건 하나는 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팔든 뭘 팔든 팔 거예요. 저는 하나는 무조건 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빠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좀 이제 자산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자산 리모델링을 하고 좀 이렇게 그걸 맞춰야 되니까 하는 거다. 근데 어차피 수익 나는 거지 않습니까? 수익 나서 파는 거니까 세금 내더라도 그거는 뭐 미칠 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난 거는 이런 식으로 양도차손을 이용해서 팔 수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아마 대표님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네네. 분들은 대표님이 요 물병을 들었다 하면 진짜 중요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 아세요? 이거 물병을 2개 들었다. 네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아마 그거 돌려보시면은 네. 물병 들고 했던 설명들이 몇 개 있거든요. 아마 그거 보시면은 좀 많이 네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물병을 들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냥 투자 사례를 공유하는 거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사도 돼요. 지금 그게 늦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로. 약간 부담스러운데? 네. 어쨌든 네.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본인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다른 주변 시세보다 분양권이기 때문에 좀 싼 편이에요. 충북 네. 혁신도시 동일 네. 하이빌 파크 테라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저는 네네네. 없습니다. 참고로. 네네. 저는 안 합니다. 네. 참고로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고평가된 상황은 아니에요. 네.